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잠깐 멈추고 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이 무거운 몸을 어떻게 또 일으켜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20, 30 시절에는 아침마다 당연하듯 찾아왔던 그 생생한 남성의 기상이 이제는 까마득한 옛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순간, 오랫동안 함께해온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마음만 뜨겁게 타오르고 몸은 싸늘하게 식어버려 고개를 떨구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 순간의 수치심, 그 깊은 무력감, 한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그 느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스스로 포기하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딱 15분만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릴 이야기 안에는 수백만 원을 쏟아부으며 병원을 전전해도 끝내 찾지 못했던 그 해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은 동네 약국에서 단돈 몇백 원이면 손에 쥘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성 건강과 성기능 문제만을 전문으로 다뤄온 비뇨기과 전문의 노유라입니다. 여성 의사로서 남성들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고민을 마주하는 일이 처음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오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남성의 몸을 깊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겪고 계신 그 끝을 알 수 없는 피로감, 온몸을 짓누르는 무기력증,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은 결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노화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흐름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는 가장 절박하고 처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B1이라는 영양소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요. 그냥 종합 비타민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꺼내놓을 진실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이 비타민 B가 왜 남성의 정력과 활력, 그리고 혈관 건강과 이토록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날마다 수십만 원짜리 고급 영양제를 성실하게 챙겨 먹어도 몸이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지, 금이 빠진 독의 진짜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정밀 검사를 받아도 별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힘없이 돌아오셨던 분들, 수백만 원을 투자해 호르몬 주사를 맞아봐도 효과는 불과 며칠뿐이었던 분들,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단돈 200원으로 살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해결책을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정력에 좋다는 소문만 들으면 무조건 입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정체도 알 수 없는 곤충을 바짝 말려 매일 한 사발씩 드셨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셔서 산에서 뱀을 직접 잡아다가 술에 담가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정말이지 위험하고 안타까운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즉각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오랜 친구들 앞에서도 예전처럼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텔레비전 홈쇼핑에 나오는 비싼 영양제란 영양제는 죄다 사들이셨습니다. 하루에 드시는 알약만 20개가 넘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 위에 형형색색의 알약들을 줄지어 늘어놓고 물과 함께 꼴깍꼴깍 삼키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찾아와서는 여전히 피곤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처럼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분들이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딱 내 얘기구나 하고 가슴 깊이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에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하고 진솔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는 200원짜리 알약의 효과를 10배, 20배로 끌어올리는 황금조합의 비밀까지 모두 공개할 것입니다. 중간에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꺼져가는 삶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60 중반을 훌쩍 넘기신 남성분이었는데 편의상 김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젊은 시절 제법 규모가 큰 무역회사를 이끌어 오셨던 분입니다. 늘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직원들을 지휘하셨다고 했습니다. 5년쯤 전에 한번 뵈었을 때만 해도 그분은 여전히 기운이 넘치고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분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분이 과연 맞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잔뜩 움츠러든 어깨, 힘없이 끌리듯 느린 발걸음,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흐릿하고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말문을 여시지 못하다가 마침내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너무 고역입니다.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을 누군가가 밤새 두들겨 팬 것처럼 쑤시고 아픕니다. 제가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식사는 잘 드시고 계십니까? 운동은 조금이라도 하시는지요?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저으셨습니다. 입맛이 있어야 먹지요. 세상에 맛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입에 밀어넣는 겁니다. 운동이요. 내 몸 하나 제대로 일으킬 기력도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아들 녀석이 효성이 지극해서 비싼 홍삼이다 녹용이다 계절마다 사다 바칩니다. 그걸 먹을 때는 잠깐 반짝하는 것 같은데 금방 도로 원점입니다. 정말이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뼛속까지 스며든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비싼 걸 먹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으니 아들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들 녀석이 아버지 왜 그렇게 좋다는 것도 소용이 없으세요?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아들이 사다 줘도 먹지 않고 서랍 속에 몰래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몇 상자나 됩니다. 죄책감만 자꾸 쌓여갑니다. 저는 잠시 진료 기록을 내려놓고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그게 전부이십니까? 혹시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십니까? 저의 진료실에서는 무엇이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 말에 그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아내에게조차 꺼내지 못했던 가장 깊은 속내를 힘겹게 털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선생님, 제가 이러다가 정말 남자로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가 싶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집사람은 아직도 저를 바라볼 때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인데 저는 이제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또 안 되면 어떡하나. 그 실망하는 눈빛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그래서 요즘은 아예 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요.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사업가로 누구보다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존엄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하게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김 대표님의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일처럼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이 고민을 혼자 가슴에 품고 밤마다 긴 한숨만 내쉬고 계실 것입니다. 김 대표님은 이미 좋다는 병원은 거의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비싼 남성 호르몬 주사도 여러 차례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주사를 맞을 때뿐이었습니다. 주사 효과가 떨어지면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깊은 무력감과 우울함 속으로 빠져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진료실 책상 위에는 이름도 낯선 수입 영양제 병이 대여섯 개나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들을 하나씩 집어들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대표님, 이 비싼 약들 오늘부터 전부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네, 선생님, 이걸 다 끊으라고요? 이거 아들이 미국 출장 갔다가 직접 구해온 건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요? 서랍에 숨겨둔 홍삼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저는 더욱 단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대표님, 지금 대표님의 몸은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그 논바닥에 물을 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비싼 비료만 뿌리고 계신 겁니다. 말라 죽은 논에 아무리 좋은 비료를 뿌린다고 벼가 다시 살아납니까? 오히려 비료독에 논만 더 망가질 뿐입니다. 제 말에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돈이 거의 들지 않는 너무나 단순해서 그분이 오히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정도의 처방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든 그분이 한참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시더니 저를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고작 이게 답니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게 그 비싼 약들보다 낫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정확하게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3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곁에서 보살피며 깨달은 비밀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절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비싼 약을 계속 팔아야 하니까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진료실을 나가셨습니다. 과연 그분에게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절망의 깊은 수렁에서 완전히 건져올린 그 간단한 처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그 비밀이 낱낱이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집니다. 만약 지금 당장 무기력함을 해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활력을 되찾고 다시 한번 생기 넘치는 자신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가 김 대표님께 그토록 자신있게 처방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지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깨달음을 안겨준 한 스승님과의 운명적인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노화방지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의학자들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밤낮 없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평생의 스승이라 부를 수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세포 영양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킴벌리 앤더슨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82살이라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으로 강연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정하고 생기가 넘치시던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활력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지요? 제 질문에 킴벌리 교수님은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노 박사님, 저는 지난 55년 동안 남성들의 혈액과 세포를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활력이 넘치는 남성과 무기력한 남성의 차이를 밝혀내기 위해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하고 분석했지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성의 활력, 즉 정력이라고 하면 무조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호르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호르몬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세포 자체가 굶주리고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여쭤봤습니다. 세포가 굶주린다고요? 요즘 세상에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노 박사님. 우리는 분명히 음식을 입으로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들은 그 음식을 그대로 에너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위에서 잘게 부수고 장에서 흡수해서 아주 작은 영양소 분자로 변환시켜야 비로소 세포가 쓸 수 있는 연료가 됩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수많은 무기력한 남성들은 하나같이 음식을 세포가 쓸 수 있는 연료로 바꾸는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60을 넘어가면서 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지요. 입으로는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데 정작 세포는 밥을 굶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족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건네주셨습니다. 노 박사님,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다며 이산 억제제나 제산제 같은 약을 마치 사탕 먹듯이 너무나 쉽게 복용한다는 겁니다. 그 약들이 당장의 속 불편함은 잡아줄지 몰라도 우리 몸에서 음식을 연료로 변환하는 공장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약들을 오래 복용하는 남성들 중에서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의 불씨를 꺼트리고 있는 겁니다. 킴벌리 교수님의 그 말씀은 제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한 대 세게 내리친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눈에 보이는 것, 즉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착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그것을 얼마나 잘 흡수해서 쓸 수 있는 연료로 만들어내느냐였던 겁니다. 킴벌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김 대표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비싼 홍삼과 녹용을 입에 쏟아부었지만 그분의 몸은 그것들을 제대로 흡수해서 연료로 만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몸에서 이 중요한 연료 변환 과정을 막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할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누구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우리 몸의 진짜 에너지 원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액 급액원짜리 알약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절대 채널을 바꾸거나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왜 그토록 끝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한지 그 진짜 원인을 지금부터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쏟아부어도 전혀 효과가 없었던 이유. 그 범인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위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이 심각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거대한 에너지 공장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이 공장을 돌리는 원료이지요. 그런데 이 원료가 공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원료를 잘게 부수고 분해하는 일입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위산입니다. 위산은 아주 강력한 산성물질로 단단한 고기든 질긴 채소든 모두 녹여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영양소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 B12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 B12는 주로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의 단백질과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위산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단백질과 꽁꽁 묶여있는 비타민 B12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강력한 위산이 들어가서 그 결합을 깨끗하게 분리시켜줘야 비로소 우리 몸이 비타민 B12가 들어왔구나 하고 인식해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50, 60을 넘어가면 슬프게도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저하됩니다. 위산 분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100이 나왔다면 지금은 겨우 30이나 4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20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큰마음 먹고 비싼 한우를 사서 드셨습니다. 그래, 오늘은 몸보신 좀 제대로 해보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위산이 약하니까 그 좋은 고기에 단단하게 붙어있던 비타민 B12가 전혀 분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장을 통과해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비싼 돈을 내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었는데 몸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비타민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순 이후 남성분들의 약 40%, 즉 10명 중 4명이 겪고 있는 숨겨진 영양 결핍의 정체입니다. 아니 선생님, 그래서 그 비타민 B10이라는 게 부족하면 뭐가 그렇게 큰일인데요? 하고 물으실 겁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력과 활력의 직격탄을 날립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몸을 에너지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비타민 B12는 그 공장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엔진을 돌리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것이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됩니다. 이 연료를 엔진에 넣고 비타민 B10이라는 점화 플러그가 불꽃을 탁 튀겨줘야 비로소 에너지라는 힘이 빵하고 터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에서 이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점화 플러그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에는 연료인 포도당이 가득 쌓여 있는데 불을 붙이질 못합니다. 엔진이 멈춘 공장은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지고 차가워지고 결국 완전히 멈춰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침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저녁만 되면 소파에 쓰러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몸의 연료는 가득한데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60조 개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비타민 B12는 남성의 단단함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만드는데도 빠질 수 없이 쓰입니다. 남성이 남성답게 기능하려면 그 중요한 부위로 혈액이 아주 빠르고 강하게 몰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곳으로 이어지는 혈관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이 문을 열어주는 마법 같은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산화질소라는 기체입니다. 이 산화질소가 문 열어라 하고 신호를 주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혈액이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 녀석 비타민 B12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타민 B12는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산화질소로 변환시키는 효소의 필수 보조인자입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야만 혈관이 제대로 열리고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는 겁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위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고기를 먹어도 비타민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이 녀석이 부족해지니까 첫째로 에너지 공장의 엔진이 멈춰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둘째로 산화질소라는 혈관문 열쇠를 충분히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혈관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혈액이 그곳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비싼 발기부전 약으로 억지로 혈액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혈관의 기능 자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원리를 전혀 모르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진짜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이미 수천만 원을 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꽉 막힌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이 꺼진 점화 플러그를 어떻게 다시 켤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김 대표님께 처방했던 그리고 제 모든 환자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하는 그 100원짜리 기적의 정체를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만 드리는 귀한 정보입니다. 돈을 주고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이니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꺼진 엔진을 다시 돌립니다. 그 지긋지긋한 무기력감을 단번에 날려버리고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아줄 그 100원짜리 알약의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제가 김 대표님께 비싼 약 다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것 하나만 드십시오 하고 처방한 것. 그것은 바로 약국에서 파는 가장 평범한 비타민 B12 단일 제제였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게 다예요? 저는 또 뭔가 특별한 거라고 그런 거 종합 비타민으로 매일 먹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소리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종합 비타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습니다. 가뭄 든 논에 비료 뿌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그 미미한 양으로는 지금 쩍쩍 갈라진 여러분의 몸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난 집에 물총을 쏘는 격입니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 용량은 이미 건강한 사람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입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심각한 결핍 상태에 빠진 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이 영양소가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유지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처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살피며 얻은 저만의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귀를 크게 열고 똑똑히 들으십시오. 첫째,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 B12가 단일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찾으십시오. 종합 비타민이 아닙니다. 오직 비타민 B12만 들어있는 것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뒷면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서 용량이 1000마이크로그램, 즉 1mg이라고 쓰인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왜 하필 1000마이크로그램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의 위는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산이 심각하게 약해져서 흡수율이 형편없이 떨어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 이상 분들의 비타민 B12 흡수율은 젊은 사람의 1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마치 마당에 물을 뿌릴 때 호스 구멍이 반쯤 막혀 있으면 수도꼭지를 더 세게 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1000마이크로그램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한꺼번에 밀어넣어서 그중 단 10, 20%만 흡수되어도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몸에 해롭지 않을까요? 전혀 걱정 마십시오.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이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는 것은 소변으로 깨끗하게 전부 빠져나갑니다. 몸에 쌓여 독이 되는 지용성 비타민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부족한 게 문제지 많이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10배는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메모해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드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비타민 B12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공장의 점화 플러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텅 빈 공장의 점화 플러그부터 딱 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라는 연료를 넣어주면 그날 하루 종일 공장이 쉬지 않고 힘차게 돌아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전에 한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 약을 먹었는데 밤에 잠이 도무지 안 와서 미치겠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제가 그분께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대체 그걸 언제 드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저녁 식사 후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을 돌리고 이제 쉬어야 할 판에 밤 9시에 점화 플러그를 활활 켠 겁니다.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침에 먹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알약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양치하시고 물 한 잔 마실 때 바로 그때 드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김 대표님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100원짜리 알약의 비밀입니다. 그 일은 평생 비싼 보양식만 찾아다니던 김 대표님이 고작 200원짜리 알약 2알에 감동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침에 다시 힘이 생깁니다.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게 그분의 그 한마디가 의사로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 알약의 효과를 절반밖에 못 보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김 대표님께 2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먹는 비타민 B12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알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아침에 만든 그 활력을 밤새도록 증폭시키고 여러분의 몸을 근본부터 회복시키는 황금 열쇠입니다. 아침에 엔진을 켰다면 밤에는 공장을 수리하고 다음 날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밤의 알약을 함께 드셔야만 비로소 이 치료가 완성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황금 조합의 나머지 절반과 이 방법을 실천할 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사항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오히려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아침에 먹는 점화 플러그의 비밀은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공장을 가동시킬 준비가 된 겁니다. 하지만 공장이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는 닳고 부품은 망가집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공장은 결국 불이 나거나 완전히 멈춰서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힘차게 시동을 걸었다면 밤에는 반드시 그 힘을 내면서 쌓인 찌꺼기를 치우고 망가진 부품을 수리해야 합니다. 이 밤의 수리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은 밑 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는 셈입니다. 낮에 겨우겨우 불씨를 살려놓으면 밤에 그 불씨가 다시 꺼져버리는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제가 김 대표님께 처방한 두 번째 알약, 그 황금 열쇠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번엔 마그네슘이요? 그거 눈꺼풀 떨릴 때 먹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마그네슘이 하는 수백 가지 역할 중에 정말 먼지 같은 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눈꺼풀이 떨리는 것은 몸이 주인님, 저 지금 마그네슘 없어서 죽겠습니다. 제발 좀 채워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마그네슘이야말로 예순 이후 남성들에게 비타민 B12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밤의 수호자입니다. 왜 그런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낮에 우리가 힘을 내고 긴장하고 일에 집중할 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이라는 것을 씁니다. 자동차로 치면 가속 페달을 밟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쉬고 소화를 시킬 때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것은 브레이크 페달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밤이 되어 쉬어야 하는데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으로 복잡합니다. 어깨는 잔뜩 뭉쳐있고 다리는 저리고 아픕니다. 자려고 누웠는데도 몸이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잠을 깊게 못 자는 이유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한 이유입니다. 이때 이 브레이크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주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입니다. 첫째, 잔뜩 흥분한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낮에 할 일은 끝났다 하고 신호를 줍니다.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던 잡생각의 스위치를 꺼주는 겁니다. 둘째, 딱딱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하루 종일 긴장해 있던 어깨, 등,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몸이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 전부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아까 아침에 먹은 비타민 B12가 산화질소라는 열쇠를 만든다고 했지요. 마그네슘은 그 열쇠로 문을 열 때 문이 뻑뻑하지 않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가 문 열어라 하고 신호를 줄 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문이 잘 안 열립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혈관벽 자체가 부드럽고 유연해져서 그 신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조합입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B12로 에너지 엔진을 켜고 혈관문 열쇠를 만들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잠을 자고 혈관문에 기름칠을 해서 다음 날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갈 때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낮에는 활력이 넘치고 밤에는 편안하게 회복되는 선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 대표님께 제가 이 두 가지를 처방했습니다. 대표님, 이 빨간 알약 비타민 B12는 아침 공복에 드시고, 이 하얀 알약 마그네슘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딱 이 두 가지만 하시는 겁니다. 비싼 보약은 전부 치우시고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이것도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35년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비법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절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아침에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몸이 이완되어서 낮에 꾸벅 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밤의 알약입니다. 밤에만 드셔야 합니다. 둘째, 용량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국에 가시면 보통 한 알에 300에서 500mg 정도 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400mg 정도를 드시는 것이 이상적인데, 처음 일주일은 200mg 즉 한 알만 드시거나 반 알로 쪼개서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장에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먹으면 뱃속이 부글부글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오래 방치되어 먼지 쌓인 방을 단숨에 대청소하면 먼지가 온 집 안을 날아다니듯 마른 논에 물을 댈 때도 천천히 조금씩 적셔줘야 하는 겁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 모두 몸에서 제 할 일을 다하고 나면 물에 녹아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비타민 B12 드실 때 물 한 잔, 그리고 잠들기 전 마그네슘 드실 때 물 한 잔, 이것을 꼭 지키십시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 대표님은 제 말을 정확하게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분을 괴롭히던 심각한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본인 말로는 머리만 베개에 대면 잠드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그분을 짓누르던 그 끔찍한 무기력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어깨는 쫙 펴지고 목소리에는 힘이 돌아와 있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두 개의 알약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아주 중요하고 치명적인 주의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약국으로 달려가시면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하나도 못 보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약국에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이것과 이 방법을 절대 시도하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은 이제 아침에 점화 플러그와 밤의 수리공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셨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쓰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무기를 독이 아닌 약으로 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이것을 무시하시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하지 마십시오. 첫째, 가장 치명적인 주의 사항입니다. 약국에 가셔서 마그네슘을 찾으실 때 반드시 뒷면 성분표를 보시고 산화마그네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절대 피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산화마그네슘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이것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산화마그네슘은 값은 아주 쌉니다.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실제로 흡수되는 비율이 고작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서 설사만 일으킵니다. 사실 이 산화마그네슘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근육이완이나 신경 안정 용도가 아니라 변비가 심한 환자들에게 설사약 대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변을 무르게 만들려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약국에서 가장 싸다는 이유로 덥석 집어드십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설사로 고생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십니다. 선생님, 이거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뱃속이 난리가 났습니다. 화장실만 들락날락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완제를 사러 가신 거지 설사약을 사러 가신 게 아닙니다. 꼭 약사님께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주십시오 하고 똑똑히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면 글리신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말산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 같은 것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그냥 흡수 잘 되고 설사 안 하는 거 주세요 하고 하시면 됩니다. 산화마그네슘보다 몇천 원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10배, 20배 차이 납니다. 설사하느라 화장실에서 버리는 돈과 내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 돈 중에 어느 것이 아깝습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런 분들은 절대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콩팥 기능이 많이 나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안 좋습니다. 만성 신부전입니다. 같은 말을 들으신 분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마그네슘은 쓰고 남으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콩팥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입니다. 이 하수 처리장이 심각하게 고장나면 쓰고 남은 마그네슘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한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콩팥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심하게 나쁘신 분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3 이상으로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와 같은 전문의나 여러분의 주치의와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 콩팥약 먹고 있는데 마그네슘 먹어도 됩니까? 하고 꼭 여쭤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셋째,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바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뇨 관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몸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바로 비타민 B12 결핍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어떤 종류의 당뇨약, 특히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은장에서 이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당뇨를 잡으려다가 몸의 에너지 엔진을 꺼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1000마이크로그램 알약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예 흡수 자체가 안 되니까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하시고 만약 결핍이 심각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사로 맞으셔야 합니다. 주사는 위와 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 문제가 전혀 없고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남들보다 2배, 3배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침에 먹는 비타민 B12에 대한 중요한 주의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밤에 먹고 잠을 못 잤다는 분 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만드는 비타민입니다. 절대 저녁에 드시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또 이러십니다. 선생님, 아침에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먹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점심에 늦게 드시면 그 에너지가 밤까지 남아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침입니다. 차라리 하루 걸러 드시는 게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양치하고 물 한 잔 마실 때 바로 그때 드십시오. 이것을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세수하듯 양치하듯 매일 아침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다섯째,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사흘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찾아와서 거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흘이나 먹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생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0입니다. 선생님께서는 70년 동안 이 영양소를 굶주린 상태로 살아오셨습니다. 70년 동안 굶은 몸이 고작 사흘 만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마치 한평생 방치되어 거미줄 치고 먼지 쌓인 창고를 3분 만에 대청소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욕심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달입니다. 저는 석 달을 말씀드립니다. 석 달 동안 제 말을 믿고 아침 저녁으로 이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잠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낮에 조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잊고 지냈던 남성으로서의 아침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약처럼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근본을 바꾸는 일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꾸준하게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200원짜리 기적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황금 조합과 치명적인 주의 사항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린 놀라운 환자분들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간단한 두 약과 더불어 단 한 가지 습관을 추가해서 그야말로 제2의 청춘을 맞이한 분들의 놀라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을 줄 것입니다. 절대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앞서 찾아오셨던 김 대표님의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는 제가 35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른 평생을 무기력하게 살았던 한 남자가 고작 2알의 약으로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김 대표님의 성공 사례가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김 대표님만큼이나 놀라운 변화를 겪으신 또 다른 두 분의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진 마지막 의심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분은 72살에 은퇴하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편의상 박 교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교장님은 전형적인 이성과 논리의 소유자셨습니다. 평생을 학생들 앞에서 정확한 지식만을 가르쳐 오신 분이었지요.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에 왔을 때 그분은 제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아주 회의적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 선생님, 나는 그런 말 안 믿습니다. 비타민이요. 마그네슘이요.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내가 평생 먹어온 종합 비타민에도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는 건 자연의 순리인데 그걸 고작 알약 몇 개로 되돌린다고요? 아주 꼬장꼬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태도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스러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살아오셨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그분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교장님, 교장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이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는 것도 순리가 맞습니다. 제 말에 그분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교장님, 혹시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라고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지요. 그게 왜요? 교장님, 차가 아무리 좋은 고급차라 해도 엔진 오일이 한 방울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겠지요. 엔진이 다 타버리고 말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교장님의 몸이 그렇습니다. 교장님의 몸은 여전히 훌륭한 고급차입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즉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교장님께 만병통치약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교장님 몸에 엔진 오일을 좀 채워드리려는 겁니다. 제 비유에 그분은 처음으로 팔짱을 푸셨습니다. 엔진 오일이라. 그 말은 일리가 있군요. 그러니 교장님, 저를 속인다 생각하시고 딱 한 달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비싼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으시면 그때는 제가 교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의 당당한 제안에 그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박 교장님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꼬장꼬장하고 회의적이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이 선생님, 내가 졌습니다. 내가 정말 오만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 선생님 말을 듣고 딱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걸 먹어봤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더군요. 거봐라. 역시 효과 없지 하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주 맑았습니다. 내가 평생 아침 잠이 많아서 신문도 오후에나 읽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침 7시에 눈이 번쩍 뜨이는데 정신이 너무나 또렷한 겁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내가 부끄러운 얘긴데 사실 지난 몇 년간 아침에 텐트라는 걸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인지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평생을 이성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가 순리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결핍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이제 막 환갑을 넘기신 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최 사장님은 여전히 현역에서 큰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온갖 손님들 상대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문제는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내일 처리할 일, 오늘 실수한 일들이 뒤엉켜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입니다. 전형적인 교감신경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가속 페달을 밤새도록 밟고 계신 거였지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만사가 귀찮습니다. 집사람이 옆에 와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고 나 좀 내버려 둬하는 생각만 듭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분께 다른 처방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밤의 알약 마그네슘의 용량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늘려서 처방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몸이 너무 흥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는 아침에 딱 하나만 드십시오. 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최 사장님이 헐레벌떡 진료실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선생님, 대단합니다. 이거 혹시 수면제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제가 이거 먹은 첫날부터 누가 저를 때려서 기절시킨 것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세상에 알람이 울릴 때까지 한 번도 안 깬 겁니다. 제가 몇 년 만에 이런 꿀잠을 잤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흥분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잠만 잘 잔 게 아닙니다. 낮에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짜증이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불같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더군요. 그렇습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예민하고 날카로웠던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준 겁니다. 그분은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 저녁에 집사람 얼굴도 예뻐 보이더군요. 하하,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이 겪는 문제는 단지 정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수면, 신경, 에너지, 삶의 질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 간단한 두 약은 단지 남성의 그 특정 부위 하나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전체를 그 근본부터 바로잡아주는 마스터 키입니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알의 효과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제가 활력의 세 기둥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두 가지 알약과 더불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서 그 효과를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엔진을 켜는 법과 공장을 수리하는 법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로 시동을 걸고 밤에 마그네슘으로 몸을 쉬게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들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믿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35년 의사 생활의 진짜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돈을 주고도 듣기 어려운 귀한 이야기입니다. 엔진을 켜고 공장을 수리해도 만약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가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새 엔진을 달고 밤새도록 차를 완벽하게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연료 호스 안에 찌꺼기가 가득 껴 있어서 연료가 엔진까지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 차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남성의 힘이란 결국 혈액입니다.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그곳으로 몰리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혈액이 지나가는 길, 즉 혈관이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아침에 비타민 B12를 먹고 산화질소라는 문 열쇠를 만들어도, 아무리 밤에 마그네슘을 먹고 혈관문에 기름칠을 해도 정작 그 문으로 지나가야 할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하고 그 길이 좁아져 있다면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마지막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대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천연식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앞에 두 알약과 함께 실천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완벽한 남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네, 이 선생님, 갑자기 웬 들기름이요? 그거 그냥 나물 무칠 때 넣는 거 아닌가요? 아마 지금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귀한 혈관 청소부를 그저 나물 무침 정도로만 쓰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왜 그토록 들기름을 강조하는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십시오. 우리의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기름입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사드시는 튀김, 과자, 빵, 라면에 들어있는 그 기름들 말입니다. 이런 기름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을 떡처럼 뭉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나쁜 기름들을 우리 몸에서 쫓아내고 염증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